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논문이 나와 얼마 전 소개한 DJI 전략을 국내 상장 ETF로 변형한 한국형 전략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동적 자산 배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점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 DJI 전략의 성장주의 대표격인 QQQ와 배당주의 대표격인 슈드를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변경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국내 ETF를 활용하면 연금저축 계좌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기존 전략의 논문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논문의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상위 100 종목에 투자하는 QQQ와 10년 이상의 꾸준한 배당과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가진 미국 주식 100 종목에 투자하는 SCHD는 각각 성장과 배당을 대표하는 ETF로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타이거 나스닥 100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QQQ 및 SCHD와 동일한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본 규칙은 매월 말 이 두 개 ETF 중 주가 기준으로 1369 12개월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한 개 ETF에 100%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1369 12개월 모멘텀 스코어는 1369 12개월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구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테이블에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공격 자산을 선택한다면 평균 수익률이 높은 타이거 나스닥 100에 100% 투자합니다. 매월 말 리밸런싱 시점에 동일하게 두 ETF의 수익률을 계산하여 수치가 높은 한 개의 자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DJI 전략에서는 세 가지 위험 회피 옵션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의 위험 회피 옵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하면 투자 자산을 두 공격 자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방어 자산으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위험 회피 옵션은 카나리아 위험 회피이고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로 판단하는 옵션이며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옵션입니다. 이 옵션의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시장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방어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위험 옵션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자산으로 설정한 물가 연동체 ETF 팁의 월말 가격이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낮을 경우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12개월 이동 평균은 ETF 가격의 12개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카나리아란 재앙이나 위험을 예고해주는 조기 경보를 뜻하고 과거 광부들이 탄광의 유해가스 감지를 위해 카나리아 새를 탄광에 데려간 것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물가 연동체 ETF인 팁은 국내 상장 ETF의 상장일이 얼마 되지 않아 오리지널 전략과 동일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이용했습니다.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 위험 판단 지표로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인 배당 수익률 위험 회피 옵션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6% 미만으로 내려오면 주식시장이 역사적 과열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공격 자산 대신 방어 자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S&P 500의 총 배당금은 그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라는 배당 수익률 수준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별도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하여 위험을 감지합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모든 경기 침체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던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략에서는 리밸런싱 시점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7에서 15개월 전에 마이너스 0.5% 이상 역전된 경우 방어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옵션이 발동되어 위험 회피를 할 경우 투자하게 될 방어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자산의 후보군은 6개의 국내 상장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전략에서 방어 자산 후보군은 미국 단기국채와 미국 장기국채 그리고 원자재 ETF 3개였으나 국내 상장된 ETF 중에 동일하게 대체되는 ETF가 없어서 비슷한 유형의 ETF 6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형 전략의 방어자산 후보군은 코덱스 단기 채권, 코덱스 국고채 3년, 타이거 원유선물, KB스타 중기우량회사채, 타이거 농산물 선물,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입니다. 이 6개의 방어자산 중에서 월말 ETF 가격 기준으로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은 상위 3개 ETF의 3분의 1씩 투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월말 가격을 10개월의 주가 평균으로 나눈 값 중에 높은 3개의 ETF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화면의 테이블의 예를 보면 방어 자산을 선택할 때 이동 평균보다 높은 타이거 원유와 코덱스 국고채 3년 그리고 타이거 미국채 울트라 30년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칙에 따라 스노우볼 72를 통해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격 자산에서 타이거 나스닥 100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하고 상대 모멘텀과 1369 12개월 모멘텀 스코어를 선택합니다. 위험 회피 옵션 A에서는 팁을 선택하고 절대 모멘텀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위험 회피 옵션 B에서는 배당 수익률 옵션과 장단기 금리차 옵션을 선택하고 세부 내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자산에서는 앞서 말한 6개의 ETF를 선택하고 10개월 이동 평균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2013년부터 백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연복리 19%의 수익률과 12.9%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미국 ETF에 투자하는 오리지널 전략보다 수익률은 살짝 낮지만 변동성은 개선되었습니다. 거기다 201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내 ETF의 상장 기간이 짧아 전체 백테스트 기간이 짧아진 것이 아쉽지만 기존 DGA 전략과 방향성이 유사한 흐름임을 감안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형 전략의 규칙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개의 공격 ETF를 쓰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2개의 공격 자산 ETF 후보군 중 매월 말 1369 12개월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한 개 ETF에 100% 투자합니다. 매월 말 계산을 반복하여 한 개 ETF를 재선택해줍니다. 단, 3가지 위험 회피 옵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하면 공격 자산을 선택하지 않고 방어 자산 중에 선택합니다. 첫째로 카나리아 자산인 물가 연동체 ETF 팁의 모멘텀, 즉 월말 가격이 12개월 주가 평균보다 낮다면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둘째로 미국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6% 미만이면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시점 기준으로 7에서 15개월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경우에도 공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여 방어 자산에 투자가 결정된 경우 6개의 방어 자산 후보 ETF 중 월말 ETF 가격 기준으로 10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은 상위 3개 ETF의 3분의 1씩 투자합니다. 매월 말 이 ETF 선택 과정을 반복하여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논문으로 나온 DGA 전략의 한국형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드린 전략들의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백테스트가 잘 나온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투자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산 배분을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백테스트를 통해 통계적인 팁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